당신은 한 번이라도 두려움이 당신이 믿어온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내가 두려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며 당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폴레온 힐이며 당신에게 두려움이 단지 당신의 꿈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까지도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감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그것을 영원히 묻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당신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연스러운 본능, 인간의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새겨진 보호 반응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것에 결코 주어져서는 안 되는 힘을 부여했습니다. 단순한 생존 신호를 삶을 가로막는 폭군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두려움은 논리와 신중함, 이성의 목소리로 위장하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두려움이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건 틀릴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나치게 들리기 때문에 당신은 믿어버립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시도하기도 전에 어떤 생각을 포기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비난, 실패, 심지어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에 투자하지 못했습니까? 나는 마치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위대한 사업가들 앞에 앉아 내 생각을 말하려던 때를. 두려움의 목소리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며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을 때마다 나는 두려움이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내가 그것에 부여한 힘만 가졌던 것입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라고 선언했을 때 나는 그 말의 진실이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연설이 아니었고 해방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집단적 두려움은 한 나라 전체를 마비시켰지만 그것을 직시하는 용기는 번영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듣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두려움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당신은 안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중함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자기 파괴입니다. 그것을 적절한 때라 부르지만 사실은 위장된 미루기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을 열지 못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고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잡히지 않았으며 얼마나 많은 꿈이 서랍 속에 갇혔습니까? 단지 두려움이 지혜의 목소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사실 교묘한 도둑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훔치지 않고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그것은 당신의 대담함, 자신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소리에 더 많이 순종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두려움은 침묵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주저함 속에서 성장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지금은 아니야, 당신이 말하는 언젠가는 하겠지 라는 말마다 두려움은 더욱 깊이 자리 잡습니다. 당신은 혹시 두려운 대상을 피할 때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은 커집니다. 작은 불편함이 거대한 괴물이 되고 당신은 끝없는 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과학은 이것을 증명합니다.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상상 속 두려움에도 실제 위험에 반응하는 것과 똑같이 반응합니다. 즉,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막히고 근육이 긴장합니다.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단지 생각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발표나 재정적 결정, 혹은 어려운 대화 앞에서 마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을 막는 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두려움이 만들어낸 정신적 영화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단지 환상, 반복되는 시나리오라면 당신은 그 이야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가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결정했습니까? 그 목소리는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며 당신이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용기는 바로 그 대면 속에서 태어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따르지 않기로 결심할 때 생겨납니다. 내가 말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굴복할 때만 힘을 가집니다. 몸이 떨리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습니다. 진짜 적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장 대신 안락함을, 대담함 대신 변명을, 충만한 삶 대신 보잘것없는 생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환상이 당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허락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 목소리가 어떤 문을 열고, 어떤 길을 걷고, 어떤 꿈을 믿을지를 결정하게 두겠습니까? 진실은 단순합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안내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조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익숙한 영역과 미지의 영역 사이, 안락함과 성장의 경계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평생을 갇혀 살 것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운전을 잡고 두려움을 단지 결정권 없는 동승자로 만들겠습니까? 두려움은 함께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다시는 당신의 삶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현실이 아니라 당신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서사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기회가 나타날 때마다 두려움은 영화를 만듭니다. 첫 장면에서 당신은 실패를 상상합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 당신은 평가받고 거절당하고 드러나는 자신을 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지쳐 패배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반복해서 볼수록 그것은 점점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당신의 몸은 마치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반응합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손은 땀에 젖고 목은 마르고 그리고 당신은 멈춰버립니다. 현실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믿어버린 시나리오 때문입니다. 나 역시 그것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를 쓸 때 내 안에는 커다란 의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수많은 해를 바쳐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나는 지식이 거기에 있으며 그 공식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목소리는 속삭였습니다. 만약 아무도 너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떡할 거지? 만약 사람들이 너의 생각을 비웃는다면? 만약 세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내놓을 수 있지? 이 질문이 끝없이 반복되는 영화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나 결국 나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그 어두운 장면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각본을 쓰기 시작할 것인가. 나는 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기로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삶만 바꾼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사람들의 삶까지 변화시켰다. 여기서 내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다. 두려움은 현실이 아니다. 단지 형편없이 쓰인 이야기일 뿐이다.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로 다가와 내 의식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두려움은 단지 내 안의 목소리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라면 다른 이야기로 바꿀 수 있다. 추락을 상상할 수 있다면 승리도 상상할 수 있다. 실패를 리허설할 수 있다면 성공도 연습할 수 있다. 인간의 뇌는 실제 기억과 반복되는 상상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은 몸으로만 훈련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동작 하나하나를 그려보고 실행하기 전에 수없이 되새긴다. 생각해보라. 준비가 안 됐다고 스스로 확신하며 포기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실패의 줄거리를 믿어서 현실로 나오지 못한 사업 구상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거절을 이미 예상해버려서 시작조차 못한 관계는 얼마나 많았던가. 아직 입도 열기 전에 청중의 비웃음을 마음속에서 리허설하다가 결국 하지 못한 연설은 얼마나 많았던가. 여기 함정이 있다. 현실은 쓰지 않은 대본인데 너는 그 허구의 줄거리를 믿어버린다. 그러나 두려움이 반복으로 만들어지듯 자신감 또한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너는 내 정신에 새로운 대본을 가르칠 수 있다. 자신이 무대에 서서 분명하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들리고 의심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것을 날마다 반복하라. 내 마음이 그것을 새로운 이야기로 믿도록 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아주 작은 걸음이라도 좋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내 뇌는 그 옛 이야기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마치 오래된 파일을 지우고 새 파일로 바꾸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도전을 남긴다. 앞으로 1회 동안 두려움이 올 때마다 도망가지 말고 미루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마라. 눈을 감고 가장 좋은 결과를 그려보라. 두려워하는 일에서 성공하는 너를 상상하라. 승리의 감정을 느끼고 박수 소리를 듣고 성과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 방향으로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라. 자신감을 기다리지 마라. 자신감은 바로 옛 이야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행위에서 태어난다. 세상의 역사를 남긴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똑같은 대본을 반복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었다. 헨리 포드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도로 위에 세우기 전까지 수도 없이 조롱당했다. 신문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며 누구도 그런 기계를 사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만약 그가 그 이야기를 믿었다면 세상을 바꾼 산업을 결코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위한 새로운 대본을 쓰고 주변의 모든 이가 의심해도 끝까지 그것을 살아냈다. 여기에 열쇠가 있다. 두려움은 능숙한 이야기꾼이지만 내가 계속 무대를 내주기 때문에 존재할 뿐이다. 내가 오늘 결정을 내려 이야기를 바꾸고 오늘 내 인생의 펜을 손에 쥔다면 두려움은 힘을 잃는다. 두려움은 여전히 나타나려 하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남의 이야기 속 엑스트라일 뿐이다. 결국 용기를 느끼지 않아도 용감할 수 있다. 단지 옛 대본이 반복되기 전에 행동하기만 하면 된다. 두려움은 감정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삶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인 돈에도 스며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그들의 선택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위험을 감수할까 두려워하고, 욕심 많다는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고,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한다. 이런 두려움은 개인적 실패에 대한 두려움만큼이나 강력하게 마비시킨다. 두려움은 너를 설득해 내가 받을 만한 것보다 적게 받아들이게 하고 내 꿈을 감당하지 못하는 월급에 안주하게 하며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물러서게 만든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 누군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하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그만두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가? 너 자신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생각하다가 너무 위험하다 믿으며 물러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현재 조사에 따르면 10사람 중 6은 돈을 잃을까 두려워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위험을 피함으로써 이미 잃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시간을 잃고 성장의 기회를 잃고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잃는다. 나는 많은 인터뷰에서 이것을 보았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남녀가 있었지만 두려움이 그들의 결정을 대신했다. 두려움은 그들에게 안전은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속삭였고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버리고 말았다. 나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하워드 휴즈의 사례를 기억한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은 없었다. 두려움이 그의 정신을 지배했고 그의 부를 감옥으로 바꿔 놓았다. 그는 결국 재산에 둘러싸인 채 은둔했지만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삶을 마쳤다. 이것은 돈 자체가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된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자유를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스스로 물어보라. 내가 재정적인 두려움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투자가 복잡해 보여 배우는 것을 미루고 있는가? 실패가 두려워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가?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미워하는 직장에 머물고 있는가? 그러나 그 안전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는 대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해마다 지나는 시간은 내 꿈이 멀어지는 해이고 위대함을 편안함과 맞바꾸는 해이다. 최근 경제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손실에 대한 두려움은 이익에 대한 희망보다 2배나 강하게 작용한다. 다시 말해, 대부분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잃지 않는 쪽을 선택한다. 그러나 바로 이 사고방식이 진정한 감옥이다. 왜냐하면 잃지 않으려는 동안 동시에 성장도 막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뒤를 돌아보고 깨닫습니다. 한 번도 과감하게 도전하지 않았고 모험하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번영은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재정적인 두려움은 배우고 행동하고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심할 때만 사라집니다. 모든 것을 생각 없이 걸고 도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는 움직임 없이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주 작은 시작, 매달 조금씩 저축하기, 스스로의 지식에 투자하기만으로도 두려움의 지배력은 약해집니다. 돈은 결국 단지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안전의 버팀목으로 삼으려는 자에게는 흐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용기 없이는 결코 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머뭇거림 위에 세워진 재정적 유산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순간적인 위안을 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선택의 자유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내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모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부는 단순히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장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용기란 곧 행동하는 훈련입니다. 다리가 떨려도 일어나 첫걸음을 내딛는 것, 목소리가 흔들려도 입을 열어 말하는 것, 마음속 모든 것이 후퇴를 외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착각은 먼저 자신감이 생겨야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감은 행동의 결과이지 결코 그 전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사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했던 순간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손은 차갑게 식었으며 머릿속은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내뱉을 때마다 두려움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동하기 위해 두려움이 사라져야 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힘을 꺾기 위해 행동이 먼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사람과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승리하는 이들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결국 용기를 습관으로 만듭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훈련된 규율입니다. 행동의 의식을 세우면 내적 협상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납니다. 일이 어렵더라도 맞섭니다. 의심이 찾아와도 계속 갑니다. 모든 답을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신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훈련은 고립된 행동을 자동적인 반사로 바꿔놓습니다. 한때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용기는 더 이상 예외가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중요한 결정을 미루며 자신감을 기다렸습니까? 아마 당신은 직업을 바꾸고 싶지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창업을 원하지만 확신이 생길 때까지 멈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해로운 관계에 마침표를 찍고 싶지만 충분히 강해질 때까지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은 행동 이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은 기다림의 고요 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 속을 걸어가기로 결심할 때 그 속에서 서서히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실질적인 초대를 합니다. 오늘 작은 용기의 행동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피하고 있던 대화를 꺼내도 좋습니다. 계속 미루던 결정을 실행해도 됩니다. 서랍 속에 묵혀둔 프로젝트를 꺼내도 괜찮습니다. 올바른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준비되었다는 느낌을 기다리지 말고 그냥 실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마음은 협상하려 들 것이고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며 지나치게 위험하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행동하면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고 자신감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나는 수많은 평범한 남녀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단순한 노동자들이 꾸준히 공부하고 규칙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고 수년 뒤 재정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 매일 떨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하기를 훈련했고 결국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도 해야 할 일입니다. 과학은 이 원리를 증명합니다. 꾸준한 훈련은 두려움에 대한 뇌의 반응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것을 실제 위협으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남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두려움은 지휘자의 자리를 잃습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단 하나의 단순한 약속을 실천한다면 하루에 한 번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 뒤돌아볼 때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쌓아 올렸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보다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두려움과 협상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훈련은 더 이상 짐이 아니며 해방이 됩니다.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훈련을 기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곧 성장할 순간이 다가왔다는 신호가 되고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알림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망치지 않고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더 강한 자신을 창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생은 용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훈련으로 용기를 쌓아가며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된 사람을 보상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눈 모든 이야기 속에서 당신이 반드시 가져가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두려움은 결코 당신의 한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이 성장 직전에 서 있다는 신호였을 뿐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의 적도 아니지만 당신의 길잡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당신이 이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이 당신을 지혜의 길에서 한 단계 더 올려줄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지금보다 더 나은 당신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